자, 오늘은 통합과학 두 번째 시간이죠.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은 우주에서 만들어지는 원소들에 의해서 지구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생명체들, 인간과 같은 이 생명체들의 구성 성분하고, 그 다음에 지구 지각에 있는 구성 성분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별의 탄생 과정 중 밀집된 성운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질 때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무엇인가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성운, 성운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기체라든지 헬륨이라든지 또는 먼지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수소기체하고 헬륨이 거의 한 98%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수소기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질량으로 따지면 수소와 헬륨의 비가 3대 1이라고 앞단에서 배웠죠. 자, 이 성운이 근데 일반 성운은 안 되고 밀도가 아주 큰 성운이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그 조건이 뭐가 되냐면 온도가 매우 낮아야 돼요. 네, 그래야 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운이라고 해서 전부 다 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이런 성운들이 있을 때만 별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온도가 만약에 높아졌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수소기체나 또는 헬륨이나 이런 것들이 운동 에너지가 커져서 중력 수축이 안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자, 이 성운에서 중심부에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성운들이 뭉쳐지면서 그 수축 에너지라는 게 만들어져요. 중력 수축 에너지. 이 중력 수축 에너지가 결국 온도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자, 뜨거워지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별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이런 상태를 우리가 원시별 그래요. 아직 별은 아니죠.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원시별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 원시별이 10만 년 정도, 10만 년 정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더 많은 수축을 하게 되면 중력 수축 에너지가 더 많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러면 내부 온도, 코어의 온도가, 핵의 온도가 1500만 K, 1000만 K 그러기도 하는데 한 1500만 K 정도 되면 이제 수소가 원래 수소기체였는데 이 수소기체가 수소 원자로 해리가 되면서 이것들이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을 만듭니다. 그럼 이때 이제 질량 결손 에너지, 그러니까 수소핵에 있는 질량과 헬륨의 질량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질량이 오히려 작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헬륨이 되면서 질량이 감소하게 돼요. 자, 질량 감소. 이 감소한 질량이 바로 에너지가 돼요. 그때 우리가 이 에너지를 질량 결손 에너지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렇게 질량 결손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핵융합 반응. 자, 이렇게 핵융합 반응을 하면 드디어 이 원시별이 안정한 단계의 별로 진화된 거예요. 안정한 에너지를 내는 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안정한 에너지,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안정한 에너지의 별을 만드는 이 별들을 우리가 주계열성 그럽니다. 자, 그래서 별의 일생 중에서 이 주계열성으로 한 90% 정도를 주계열성 형태로 별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일단 간단한 이런 과정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밀집된 성운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질 때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무엇이냐 그랬으니까 방금 배웠죠? 네,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핵융합 반응을 안 해요.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니까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봅시다. 자, 별의 탄생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빅뱅 초기에 우주에서는 밀도가 낮아서 별의 탄생이 가능했다 그랬는데 밀도가 낮으면 안 된다 그랬죠? 네, 밀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니은 매우 높은 온도의 성간 물질이 높은 밀도로 모여있는 영역에서 별이 탄생하게 된다. 높은 온도, 이것도 틀렸죠?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고요. 디귿
원시별의 온도가 1000만 K 정도에 이르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죠. 이때부터 우리가 주계열성 그럽니다.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진화된 거죠. 그래서 디귿만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핵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괄호 안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자, 수소 원자 핵 4개가 융합을 해서 헬륨 원자 핵 하나를 만들죠. 자, 요게 이제 중성자가 되고요. 네, 요 2개가 양성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수소 원자 몇 개? 그렇죠. 4개가 헬륨 원자 1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수소 원자 핵이죠. 헬륨 원자 핵.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 원자는 아니죠. 전자도 헬이가 돼요. 우리가 이제 원자 핵과 전자가 헬이 된 상태. 그런 걸 우리가 플라즈마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온도가 뜨거워지면 전자들이 원자 핵에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요. 다음 2번. 핵융합 반응 후 질량이 어떻게 되죠? 수소 원자 4개, 수소 원자 핵 4개의 질량과 헬륨 원자 핵 하나의 질량을 보면 수소 원자 핵 4개의 질량이 더 무거워요. 그래서 그 감소한 질량이 바로 에너지로 나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질량 결손 에너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핵융합 반응 후 질량이 감소한다. 다음 3번. 이와 같은 반응은 어디의 중심부에서 일어난다? 어디? 그렇죠. 주계열성이죠. 아시겠죠? 자, 다음 4번입니다. 자, 그림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똑같은 그림이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봅시다. 기억. 가에 생성되는 물질은 헬륨의 원자 핵이다. 그렇죠. 이게 헬륨의 원자 핵이죠. 우리가 원자 핵을 보통 표현할 때 헬륨은 전자 2개니까 2개 잃어버리면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수소의 원자 핵은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별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 이상일 때 일어나는 반응이다. 그렇죠. 아까 설명했죠. 다음 디귿. 4개의 수소 질량의 합은 가의 질량과 같다. 아니죠. 가의 질량보단 크죠. 그죠? 네, 그래서 질량 결손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다음 리을. 이 반응이 끝난 후 별의 중심부에서는 탄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아니죠. 이게 이제 수소가 다 태워져서 다 융합이 돼서 헬륨이 되면 또 헬륨 핵이 또 융합을 해서, 그렇죠? 이것이 또 융합을 해서 뭐가 됩니까? 네, 탄소를 만들게 되죠. 탄소의 원자 핵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리을은 틀렸죠. 그 답은 1번 기억 디귿입니다. 자, 근데 이제 헬륨이 융합을 하려면 보통 1억 K 정도가 돼야 돼요. 중심 핵의 온도가 1억 K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1000만 K 가지고는 헬륨이 융합이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 1억에서 2억 K 정도까지 상승해야지만이 돼요. 자, 그러려면 또 중력 수축 에너지라는 게 또 발생을 해야 돼요. 자,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자, 다음 5번. 그림은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게 수소의 원자핵이 되고, 요게 헬륨의 원자핵이죠. 이제 요걸 중성자. 그쵸? 얘는 이제 양성자가 되겠죠. 얘네들은 다 양성자예요, 지금. 수소의 원자핵이니까.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그랬어요. 자, 봅시다. 기억. 수소 원자핵 4개와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은 같다. 아니라 그랬어요.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의 원자핵보다 크다 그랬어요. 다음 니은. 태양의 중심부에서도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죠. 지금 현재 태양이 지금 밝게 빛나고 열을 내는 이유는 바로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디귿. 핵융합 반응 후에 질량이 감소한다. 그렇죠. 질량이 감소하죠. 그래서 질량 결손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답은 5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6번. 주계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라 그랬어요. 주계열성, 아까 뭐라 그랬죠? 주계열성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됐을 때 그 안에 있는 수소 원자핵이 융합을 해서 헬륨 원자핵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그 별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별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주계열성. 자, 그럼 1번. 주기적으로 별의 크기가 변한다. 자, 그 별의 크기가 변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주계열성, 태양도 지금 주계열성 위치에 있는데, 자, 가운데 이제 코어, 핵에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여기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자, 이게 계속해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돼요. 사실은. 중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자꾸 안으로 뭉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나온 핵융합 반응을 통해 나온 이 압력,
그렇죠? 이 압력에 의해서 이것이 서로 같아요. 중력과 핵융합 반응에서 에너지가 밖으로 발생하면서 발생하는 이 압력이 서로 같아서 내부 압력이 같아가지고 얘네들은 크기가 항상 주기율성일 때는 일정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소의 양이 감소한다. 그렇죠. 수소가 자꾸 헬륨으로 변하니까 양은 감소하겠죠. 자, 그 다음 현재 태양이 머무르고 있는 진화 단계다. 그렇죠. 현재 태양은 몇 년 됐어요? 태양은 지금 한 50억 년 정도 지났어요. 보통 이제 태양 정도의 크기,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별은 보통 한 몇 년 정도 살죠? 한 100억 정도, 100억 년 이 정도의 나이를 갖게 되는데 지금 태양은 현재 50억 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주기율성으로 머무르고 있는 거죠. 다음 4번.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약 90%를 차지한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에서 보이는, 하늘에 보이는 이 별들의 약 90% 정도가 주계열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현재. 다음 5번.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 주계열성에 오래 머무르게 된다. 그렇죠. 질량이 작을수록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정도까지 살아요. 질량이 작은 애들은. 근데 이제 질량이 큰 별들이 있거든요. 태양보다 뭐 한 50배, 뭐 30배 이렇게 질량이 큰 이런 주계열성들은 오래 못 살아요. 뭐 몇천만 년밖에 못 사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질량이 클수록 코어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태양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핵융합 반응이 굉장히 빨리빨리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빨리 소모되기 때문에 금방 주계열성에서 탈락하게 되는 거죠. 금방 죽습니다. 자,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다음 7번. 주계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중심부 온도는 100만 K 정도 된다. 아니죠. 한 1000만 K 정도 된다 봐야 돼요. 태양 같은 경우에 태양은 한 1500만 K 정도 돼요. 자, 별의 일생 중 가장 짧은 기간을 차지한다. 아니죠. 가장 긴 기간을. 그렇죠? 긴 기간 한 90% 정도의 전체 기간의 한 90% 정도를 주계열성으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중력이 내부 압력보다 크기 때문에 수축하고 있다. 아니죠. 같다 그랬죠. 그래서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크기가 항상 일정하다 그랬어요. 다음 4번. 핵융합에 의해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하는 별의 첫 단계가 된다. 그렇죠. 핵융합.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4번. 답은 4번이죠. 5번. 중심부에서는 헬륨 원자핵 3개가 융합하여 탄소 원자핵 1개가 생성된다. 이것은 수소가 다 태워지고 다시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내부 온도가 다시 한 1억에서 한 2억 K 정도가 되면 그때 이제 헬륨 원자핵 3개가 융합을 해서 탄소 원자핵을 만들어요. 이렇게 탄소 원자핵 하나를 또 만드는데 이때도 요 3개의 질량이 탄소의 질량보다 크기 때문에 또 질량 결손 에너지가 또 나와서 또 많은 열을 내게 되죠. 그죠?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자, 다음 8번. 별은 질량이 클수록 중심 온도가 어떻습니까? 높다 그랬죠. 중력 수축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어떤 원소를 만들까요? 그렇죠. 무거운 원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죠? 아까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헬륨이 또 탄소로 바뀌고 또 탄소가 뭐 산소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점점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만드냐면 철까지 만듭니다. 알겠죠? 주계열성에서는 이렇게 철까지 만들게 돼요. 보통 태양보다 한 30배 정도 큰, 질량이 30배 정도 큰 별들은 중심에서 이렇게 철 원소까지 만들게 돼요. 자, 그러다가 폭발하면서 초신성 폭발하게 되면 온도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철이 다시 또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결국 어디까지 만들어내냐면 우라늄까지 만들게 돼요. 그래서 자연에서 발견될 수 있는 원소는 우라늄이 가장 무거운 원소예요. 그거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이제 인공적으로 우리가 합성을 한 것들이죠. 자, 다음 9번. 별의 질량에 따라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가장 무거운 원소를 골라 쓰시오 그랬어요.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어디까지 만든다 그랬죠? 그렇죠. 탄소까지밖에 안 만들어요. 더 이상은 안 만들어져요. 온도가 그만큼 올라가지 않아요. 자, 태양의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은 어디까지 만들어진다 그랬죠, 아까? 네,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철. 그러다가 이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이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면 그때 올라가는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때 또 철이 또 핵융합 반응을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라늄까지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다음 10번. 다음은 별이 탄생하고 별의 내부에서 다양한 원소가 만들어지는 단계를 설명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순서대로 옳게 나열해라 그랬죠. 자, 그럼 제일 먼저 뭘 하게 되죠?
제일 먼저 그렇죠. 중력 수축 에너지로 먼저 원시별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죠? 네, 수소 핵융합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 핵융합 반응하면 헬륨이 만들어지고, 헬륨이 또 핵융합 반응을 해서 나중에는 탄소가 만들어지고, 또 탄소가 핵융합 반응을 하죠. 나중에 질량이 더 큰 것들은.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라나 가다. 라나 가다. 4번이 되겠죠. 자, 이 순서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보면은 헬륨, 수소, 탄소 이제 점점 무거운 쪽으로 가기 때문에 수소, 헬륨, 탄소 이런 순이죠. 아시겠죠? 자, 다음 11번. 다음 별의 중심에 생성되는 원소를 별이 진화하는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가변부터 찾으면 돼요. 누구죠? 그렇죠. 다가 되겠죠. 헬륨. 그 다음에 누구? 네, 탄소. 탄소니까 그렇죠. 나가 되겠죠. 그 다음이 가, 철이 되겠죠. 그래서 다, 나, 가 이런 순이 됩니다. 다음 12번. 자, 그림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래요. 진화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가 같은 경우는 지금 헬륨,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륨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또 헬륨이 만들어지니까 중력 수축 이런 에너지가 생기면서 온도가 올라가고요. 이쪽 바깥쪽에 있는 수소들이 태워지면서 그 팽합에 의해서 바깥쪽은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자, 이때가 이제, 적색 거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기억. 주계열성이 중심부는 수소가 고갈되어 중력 수축하게 된다. 그렇죠. 주계열성의 중심부는 수소가 고갈돼요. 수소가 고갈되면 이제 헬륨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여분의 수소는 이제 바깥쪽에 있는 수소들이 있는데 그 수소들이 또 그 온도가 올라가면서 핵융합을 통해서 또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죠. 에너지 발산하게 되니까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다음 니은. 가에서 나로 갈수록 별의 크기는 커진다. 그렇죠. 커지죠. 그죠? 바깥쪽으로 지금 에너지 때문에 이 압력이 커지게 돼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커지게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나의 표면 온도는 점점 낮아지게 된다. 그렇죠. 점점 커지니까, 그죠? 여기 나오는 에너지가 표면적이 커지게 되니까 단위 면적당 에너지는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표면 온도는 점점 낮아지게 되죠. 안쪽은 굉장히 뜨거운데.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되죠. 다음 13번. 그림은 초신성이 폭발하여 형성된 성운이다. 그랬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초신성이 폭발하고 나면 중심 핵이 남아가지고 뭐가 되죠? 네, 중성자별이 돼요. 중성자별이 되거나 또는 뭐야? 블랙홀이 되죠. 자, 중성자별은 태양의 질량에 비해서 3배에서 한 15배 정도 되는 이런 별들이 중성자별로 변하고요. 15배에서 한 30배 정도 질량이 이 정도 되는 별들이 이제 블랙홀로 발전하게 되죠. 알겠죠? 자, 기억. 폭발 후 중심부에 주계열성이 생성된다 그랬어요. 주계열성이 생성된다. 틀리죠? 폭발하면 더 이상 주계열성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중심부에는 중성자 별이 만들어지는 거죠. 주계열성이 아니라.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질량이 큰 별의 진화 마지막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죠. 질량이 큰 애들이 자 이렇게 초신성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성운에서 우라늄, 납 등의 원소가 발견되기도 한다. 그렇죠. 초신성 폭발하게 되면 그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철들이 다시 또 더 무거운 원소로 융합 반응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라늄이나 납처럼 무거운 원소들이 발견돼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14번. 그림은 진화 마지막 단계에 이른 어떤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냈다 그랬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지금 중심부에는 철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바로 바깥은 황과 규소, 그 다음은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그 다음에 탄소, 산소, 헬륨, 수소. 자, 이런 식으로 층을 이루게 되죠. 자, 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는 뭐야?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들이죠. 자, 질량이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 되는 별의 모양이다. 맞죠? 자,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가 높다. 그렇죠. 온도가 높아야지 철이 만들어지죠. 더 무거운 원소가. 다음 디귿. 중심부에서는 철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아니죠. 철이 마지막이에요. 나중에 얘네들이 핵융합 반응이 딱 멈추고 나니까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계속 중력이 압축이 되면서
드디어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초신성 폭발하게 돼요. 초신성 폭발하게 되면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서 다시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15번. 그림은 별의 진화 마지막 단계에 이른 질량이 매우 큰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냈다. 앞에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림 보세요. 똑같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1번. 별의 내부로 들어갈수록 더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다. 지금 보니까 그렇잖아요. 다음 2번. 중심부에서는 핵융합이 계속 일어나 점점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었다. 그죠? 중심부에서는 핵융합이 계속 일어나서 결국 철까지 만드는 거예요. 무거운 원소가 생성됐죠. 다음 핵융합 반응으로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원소는 철이다. 아니죠. 제일 먼저 뭐가 만들어져요? 수소가 핵융합을 해서 헬륨이 되고, 헬륨이 탄소가 되고, 탄소가 나머지 산소가 되든지, 더 융합해서 네온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결국 뭘 만들어요? 철까지 만들고 핵융합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폭발을 해서 이거보다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을 핵융합을 통해서 또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라늄까지 만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그렇죠. 이 별의 원소들은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우주로 방출된다. 그렇죠. 우주로 방출돼서 지구 같은 이런 지각을 이루는 원소가 되기도 하죠. 자, 다음 16번. 그림 가와 나는 질량이 서로 다른 별의 마지막 단계에 형성된 내부 구조를 나타냈다. 그러고 보니까 가 같은 경우는 태양 정도의 크기 정도 되는 거고요.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철이 있잖아요. 태양보다 한 10배 이상 큰 질량이 10배 이상 되는 별의 내부 구조예요. 자, 그럼 오는 걸 찾아라. 기억. 가는 나보다 질량이 작은 별이다. 그렇죠. 나가 더 큰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는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이다. 자,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래요. 이게 지금 주계열성인가요? 끝난 거예요. 그죠? 탄소가 만들어졌으면 끝난 거죠. 이제 주계열성 과정이 끝난 거예요. 핵융합이 이제 더 이상 안 일어나니까. 그죠? 틀렸어요. 디귿. 나는 초신성으로 진화한다. 그렇죠. 폭발하게 되죠. 나중에 초신성으로. 네. 그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되죠. 자, 17번. 표는 별의 질량에 따라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원소들과 반응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자, 보면 태양과의 질량비가 0.5배, 1배, 1.5배 이렇게 점점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렇죠. 수소보다 헬륨, 헬륨이 또 탄소, 산소, 탄소가 산소, 네온, 마그네슘, 또 네온, 산소 이런 것들이 점점 핵이 점점 커지면서 온도도 높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더 무거운 원소일수록 원자 핵일수록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보는 건데, 자, 보기에서 고르래요. 자, 별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의 온도가 높다라는 거 알고 있죠? 여기 보면 표에 나와 있잖아요. 다음 니은. 무거운 원소일수록 핵융합에 필요한 원소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수소처럼 질량이, 프로톤이 하나잖아. 양성자가 하나니까 얘네들은 질량이 작잖아요. 질량이 작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작아요. 근데 이 융합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만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얘네들이 서로 반발력을 띠게 돼요. 그냥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다가오다가 서로 청력 때문에 또 멀어지고 또는 이렇게 비껴 나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운동 에너지가 되려면 그래서 높은 온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양성자가 굉장히 여러 개인, 양성자, 중성자가 아주 많이 달려있는 이런 핵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더 큰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돼요. 더 큰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죠. 청력이 더 강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한 거예요. 얘보다, 그러니까 수소, 얘네들의 핵융합보다는, 핵이 더 무거운 원소들의 핵융합이 일어날 때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더 커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이제 높은 온도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표에서 봤듯이 무거운 원소들이 핵융합을 하려면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해요.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디귿. 별의 내부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 없다 그랬어요. 철이 끝이라 그랬어.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18번. 그림은 어떤 별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자, 성운이 이제 수축을 해서 원시별이 되고 이 원시별 내부에서 높은 온도,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내부에 있는 수소 원자핵이 융합을 해서 헬륨 원자게 되면서 주계열성이 되죠.
이 주기율성 과정이 전체 별의 70%의 일생을 시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외부에 있는 기체들이 팽창을 하면서 초거성이 돼요. 붉은색을 띤 초거성이 되면서 엄청나게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온도가 식게 되면 얘네들이 수축을 하면서 내부에 있는 철 원자핵과 충돌을 하면서 폭발하게 되는데 이때를 이제 초신성 그러죠. 자, 그러다가 태양보다 한 13배에서 15배 정도 되는 애들은 중성자별, 그죠? 중성자별이 되고 더 큰 애들은 이제 블랙홀, 이게 이제 블랙홀이죠. 홀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질량이 태양보다 매우 큰 별의 진화 과정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A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그랬는데 완전히 초거성이 되면 끝난 거예요. 내부에 철이 있는 거고 아까 봤죠? 네, 끝났죠. 이렇게. 주기율성이 끝나면 핵융합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만들어져요. 디귿, 지구에서 발견되는 철은 비에서 방출된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죠.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우주로 퍼져나간 것들이에요. 그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죠. 자, 참고적으로 태양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자, 태양을 보면 얘도 원시별로부터 시작됐어요.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주기율성이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네, 적색 거성이 되죠. 이제 적색 거성이 됐다가 표면이 폭발하게 되면서 폭발한 것보다도 흩어지는 거죠, 기체들이. 그래서 우리 그거를 행성상 성운 그러고요. 그 내부에 있는 핵은 그대로 머무르죠. 지구보다 작아요, 반지름이. 그걸 우리가 백색 외성 그럽니다. 자, 요게 이제 태양이 앞으로 거쳐가야 될, 지금은 주기율성 상태인데, 나중에 적색 거성이 될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돼 가는 거죠. 자, 19번.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의 생성에, 원소 생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우주 탄생 초기에 수소, 헬륨이 생성되었다. 그렇죠. 초기에 만들어지죠. 질량비는 어떻게 된다고? 네, 3대 1의 질량비로 만들어져요. 2번. 태양의 내부에서는 헬륨과 탄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죠. 탄소까지 만들어져요. 초신성이 폭발할 때 우라늄과 같은 원소가 생성될 수 있다. 그래서 초신성일 때 우라늄, 제일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죠. 자, 주결성의 중심 핵에서는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철이 생성된다 그랬는데 이 철은 주결성 과정이 끝나고 초거성이 됐을 때 네, 그때 이제 내부에서 핵융합에 의해서 철이 만들어지는 거죠. 초고성일 때. 그러니까 주결성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주결성 과정이 끝나고 나서 초고성 상태에서 철이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산소와 규소는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된다. 맞죠? 자, 다음 20번. 다음 보기는 태양계의 형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시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쭉 읽어보면 뭐가 제일 먼저 됐을까? 쭉 보면 자, 먼저 성운이 형성돼야 되겠죠. 그죠? 성운. 그래서 니은이 일단 먼저 돼야 돼요. 이건 아니죠? 네, 3번 아니면 4번이겠네. 자,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 다음 순서는 뭐가 돼야 돼? 성운이 회전과 수축이 일어나야 돼요. 회전하면서 수축이 일어나게 돼요. 그죠? 수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리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네. 그 다음 누구겠어요? 원반 모양의 성운을 형성하고, 그쵸? 그 다음에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미행성체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아주 작은 행성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원시 행성의 형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4번 이렇게 됩니다. 이거 순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먼저 성운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회전과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원반 모양의 성운이 형성되고, 자, 그 다음에 원시 태양과 미행성체 형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원시 행성이 마지막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시 행성의 형성. 자,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태양계 형성 과정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다음 21번.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 성운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 성운설. 자, 성운설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태양계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행성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 행성도 역시 성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목성 같은 경우는 기체로 돼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크고. 그런데
태양에 비해서 질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0.1%도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별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목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가스체로 남아있는 거죠. 핵융합이 안 일어나니까. 자, 그럼 옳지 않은 거니까 1번 거대한 성운이 회전하면서 수축하여 원반 모양이 만들어졌다. 맞죠? 네. 그 다음에 태양계 성운의 중심부에서 태양이 형성되었다. 그렇죠. 중심에 있죠. 태양은. 자, 원반 주변에서는 입자들이 모여서 미행성체들이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미자가 이제 이게 작을 미자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이런 것들이 막 태양 주위에 돌고 있었던 거죠. 지금처럼 큰 행성들이 도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합쳐지고 하면서 이렇게 원시 행성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수많은 미행성체가 충돌하고 서로 합쳐져서 원시 행성이 형성되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는 목성형 행성이, 먼 곳에는 지구형 행성이 형성되었다. 틀렸죠, 이게. 가까운 곳에 지구형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먼 곳에 목성형 행성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지구형 행성 그러면 뭐 있습니까? 수성, 금성, 지구, 화성까지를 우리가 지구형 행성 그러고요. 목성형 행성은 목, 토, 천, 해.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목성형 행성 그래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지금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설명한 게 바로 이게 성운설이에요. 성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성운설인데, 자, 이것들을 설명한 거니까 옳은 것들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 22번. 다음은 태양계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태양계 성운의 행성, 원반 모양의 성운 형성, 원시 태양과 미행성의 형성, 원시 행성의 형성. 자, 이런 순서예요. 태양계 형성 과정은. 이게 이제 성운설이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불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기억. 가의 원반 모양은 성운의 회전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그렇죠. 회전과 수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나, 요 과정에서 성운의 중심부 온도는 점차 상승했다. 그렇죠. 계속 수축을 이어가니까 그 중력 수축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계속 온도로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디귿. 다의 원시 행성들은 성운의 회전축과 수직인 평면상에 배열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행성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전축이잖아요. 그죠? 회전축. 회전축에 대해서 뭐야? 그렇죠. 수직 관계에 있는 거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23번. 그림 가에서 다는 태양계 형성 과정의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그랬어요. 지금 가 과정이 뭐예요? 회전과 수축이 일어나는 거죠. 회전, 수축. 자, 그 다음에 나는 뭡니까? 그렇지. 미행성체와 원시 태양이죠. 미행성체. 자, 다는 이제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중력 수축. 성운들이. 근데 우리 태양계는 어디 성운이냐면 초신성 폭발하게 되면 기체들, 원소들이 쫙 퍼지잖아요. 우주 공간으로. 그죠? 그 주변이에요. 결국 초신성 폭발 잔해. 네, 여기서 만들어진 거죠. 태양계라는 게. 그래서 이제 철도 있고 우라늄도 있고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우리 은하에서 초신성 폭발로 태양계 성운이 생성되었다. 맞습니다.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어? 네, 우라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지구에. 각종 원소들 다 있죠? 그 다음에 2번. 시간 순서대로 나타내면 다, 가, 나다. 뭐가 제일 먼저죠? 그렇죠. 다죠. 그 다음이 가. 그 다음이 나가 되겠죠.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의 천체에는 수소와 헬륨 외에 무거운 원소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초신성 폭발 근처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 다음에 4번. 나의 원반부에서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무거운 성분이 분포되었다. 그랬죠? 근데 아니죠.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지금 회전하잖아요? 회전하게 되면 무거운 것들은 멀리 못 나가고요. 가벼운 것들이 멀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가벼운 것들. 무거운 것들은 멀리 못 퍼져나가요. 그래서 태양에서 가까운 행성들이 무거운 원소 딱딱하게 되어 있고요. 멀어질수록, 목성부터는 뭐예요? 기체로 되어 있죠? 그죠? 목, 토, 천, 해는 기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거는 멀리 못 날아가서 태양 근처에 있게 되고, 가벼운 것들은 멀리 날아가서 목성의 행성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멀어질수록 가벼운 성분이 되어 있죠. 가벼운 성분. 다음 5번. 나의 미행성체들은 원시 태양의 자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공전한다. 그렇죠. 그죠? 태양이 여기 자전축이 있으면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럼 행성들도 이렇게 도는 거예요. 모든 행성들이 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이렇게 공전할 때. 자, 그 다음 24번. 그림은 태양계의 형성 과정이다. 가는 뭡니까? 지금 성운의 회전과 수축. 나는 성운 원반 형성. 다는 원시 태양과 미행성체 형성. 라는 원시 행성 형성.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하죠? 네, 요 그림이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요거죠. 그렇죠? 네, 지금 그림이 막 좀 그렇게 됐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그럼 가에서 나까지. 뭐 우리가 이제 그림보다도 이렇게 이제 말로 표현된 것들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가에서 나로 갈 때 성운 중심의 온도 압력이 높아진다. 그렇죠. 계속 수축을 하니까 온도도 올라가고 압력도 높아지겠죠. 다음 2번. 원반 안쪽으로 갈수록 물질이 느리게 회전한다. 아니죠. 지금 우리 그 행성 중에서 누가 제일 빨리 공전해요? 그렇죠. 제일 안쪽에 있는 수성이 제일 공전주기가 짧고요. 점점 멀어질수록 공전주기가 느려요. 그러니까 원반 안쪽으로 갈수록 물질이 빠르게 회전하죠. 네, 이거 상식이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3번. 성운의 중심부는 원시 태양이 형성되고 원반부에는 미행성체가 형성된다. 그렇죠. 자, 원시 태양에 가까운 곳에는 철, 니켈 등과 같이 무거운 물질들이 남고 가벼운 물질들은 먼 쪽으로 밀려간다. 그렇죠. 자, 미행성체의 충돌로 원시 행성이 점점 커졌다. 그렇죠. 자기들끼리 막 뭉친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 목성형 행성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인대로 고르시오. 그랬어요. 목성행성, 그러니까 목토천해겠죠. 목토천해. 자, 얼음이 포함된 핵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워낙 차갑기 때문에 얼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은. 표면은 단단한 암석층으로 덮여있다. 아니죠. 기체로 되어 있어요. 틀렸고요. 디귿. 대기는 수소, 헬륨 등 가벼운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그 다음 리을. 비교적 온도가 높은 곳에 생성되어 주로 철과 규소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죠. 네, 요거는 이제 지구형 행성들이죠. 니은도 그렇고 리을도 지구형 행성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자, 원시 지구의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건 X라 그랬어요. 자, 미행성의 충돌로 원시 지구의 크기는 점차 작아졌다. 충돌하면 점점 커지죠. 합쳐지니까. 틀렸죠. 자, 지구 내부의 멘틀과 핵이 분리된 이후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었다. 아니죠.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고 무거운 것들은 핵 쪽으로 가라앉게 되고, 그죠? 가벼운 게 위에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자, 마그마 바다에서 밀도가 큰 물질은 핵을, 밀도가 작은 물질은 멘틀을 이루었다. 자, 이게 맞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핵의 밀도가 보통 한 10 정도 되고요. 멘틀의 밀도가 약 3.3 정도 되고요. 지각 같은 경우가 한 2.7 정도 된대요, 밀도가. 그래서 지구의 총 밀도는 한 5.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음 5번, 4번. 지표가 냉각되어 수증기가 응결되어 비로 내리면서 원시 바다가 형성되었다. 그렇죠. 냉각되면서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비로 내리게 된 거죠. 네, 그래서 4번 맞는 거예요. 다음 27번. 원시 지구의 형성 과정을 보기에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라.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여기서 어떤 게 이제 원시 지구의 형성이니까 쭉 보니까 그렇죠. 미행성체가 계속 충돌해서 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1번이 되겠죠. 당연히. 그죠? 자, 그 다음에 쭉 보면 뭡니까? 막 충돌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죠. 엄청난 열이 발생하면서 막 다 녹죠.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렇죠. 무거운 건 핵까지 가라앉게 되고 가벼운 거는 멘틀로 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과 멘틀이 이제 분리가 돼요. 이게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지각이 형성이 돼요. 딱딱한 거 식어가지고 지각이 형성이 돼서 수증기들이 응결해서 이제 비가 내리게 되고 그 비가 바다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5번이 되겠죠. 그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그 순서 꼭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 28번. 그림은 원시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미행성의 충돌, 마그마 바다 형성, 멘틀과 핵의 분리, 원시 지각의 형성.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지각이 굳어지면서 수증기들이 응결해서 비가 내리면서 바다를 이루게 되죠. 자, 그러면 봅시다.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억. A 과정에서 지구의 질량은 증가한다. 지금 미행성이 계속 충돌하니까 그죠? 질량은 계속 증가하게 되죠. 다음에 A 과정에서 지표에 내린 비가 낮은 곳으로 모여 원시 바다가 생성됐다. 이거는 뭐야? 이제 지각이 형성된 다음이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가야 돼요.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B 과정에서 지구 중심부의 밀도는 증가한다. 그렇죠. 다 가라앉죠. 중력 때문에. 그 다음에 리을. A, B, C 과정에서 지표의 온도는 계속 낮아졌다. A, B, C 과정에서 지표의 온도는 계속 낮아졌다. 그랬는데, 충돌하면서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됐는데, 지표의 온도가 낮아졌겠어요? 계속 뜨거워져 있겠죠. 자, 그러다가 멘틀과 핵이 분리되고 나서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딱딱하게 굳는 지각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자, 다음 29번. 자, 다음은 지구의 형성과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미행성체 충돌, 마그마의 바다 형성, 원시 바다 형성. 그렇죠. 계속 본 거죠. 반복하고 있어요. 계속. 옳은 걸 찾아라. 자, 그럼 몇 번입니까? 기억. A 과정에서 지구의 질량이 감소한다. 틀렸죠. 증가하는 거죠. 자, B 과정에서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가 형성되었다. 자, 바다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렇죠. 만들어지기 전에 요 사이에 여러 개 들어가죠? 뭐죠? 마그마의 바다 형성되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핵과 멘틀이 분리되고 그 다음에 지각이 형성이 되죠. 딱딱한 지각이 만들어지고 이제 바다가 만들어지는 거죠. 두 단계가 여기 사라진 거죠. 그래서 층상 구조가 형성되었다. 맞고요. 지표의 온도는 A보다 B일 때 높았다. 아니죠. B일 때 오히려 하강을 하게 되죠. 온도가 뚝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니은만 맞네요. 자, 30번. 그림은 지구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철과 규산염 혼합물, 그죠? 현재 지구의 반지름이래요. R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마그마 바다, 그죠? 0.5R. 지금보다 0.5. 그러니까 반밖에 안 됐어요. 반지름이. 자, 그 다음에 핵과 멘틀이 분리되고, 그럴 때가 이제, 주변에 대기가 또 만들어졌고요. 0.6R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각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지고, 대기까지 해서 이제 지금 오늘날의 반지름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가에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비가 내렸다. 아니죠. 지각이 만들어진 다음에 내린다니까. 그러니까 틀렸어요. 기억은. 나는 가보다 지구 중심부의 밀도가 크다. 그렇죠. 가라앉았잖아요. 철이. 그죠? 그 중심부는 나가 더 큰 거죠. 그 다음에 디귿. 다 이후에 기권의 CO2의 농도가 낮아진다. 다 이후에. 다 이후니까, 그쵸. 이제 지구의 형태를 갖췄죠. 자, 이 상태에서 계속 바다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0.03%밖에 안 남았어요. 그 전까지는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았어요. 원시지구에서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통합과학 두 번째 단원이죠. 네, 그 단원을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